1944년 6월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 전차병들은 한 가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티거였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은 티거를 단 1354대만 생산했지만 연합군은 파괴된 자국 전차의 절반 이상을 티거 탓으로 돌렸거든요. 실제로는 대전차포나 판터에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미국이 49,234대를 찍어낸 셔먼과 독일의 희귀한 괴물 티거, 이 둘의 대결은 단순한 전차 스펙 비교를 넘어서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두 전차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4년 6월 13일 아침, 프랑스의 작은 마을 빌레르보카주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 전차 에이스 미하엘 비트만이 지휘하는 티거 한 대가 영국 제7기갑사단의 선두부대와 마주쳤죠. 비트만은 동부전선에서 이미 100대 이상의 전차를 격파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단 15분 만에 영국 전차 13대에서 14대, 장갑차 13대에서 15대, 대전차포 2문을 파괴했거든요. 영국군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고 비트만의 티거는 마을 중심부까지 진격했습니다. 영국군 전차병들은 자신들의 포탄이 티거의 장갑에 맞고 무력하게 튕겨나가는 모습을 공포 속에서 지켜봐야 했죠. 결국 6파운더 대전차포가 티거의 궤도를 끊어 겨우 멈출 수 있었지만 그날 영국군이 입은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이 전투는 티거가 왜 연합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빌레르보카주 전투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비트만은 숙련된 에이스였고 영국군은 휴식 중이라 경계를 풀고 있었으며 지형적으로도 티거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티거와의 조우 자체가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육군 탄도연구소가 1946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전투에서 미군 제3기강사단과 제4기갑사단의 교전 기록 30건을 분석했더니 셔먼이 독일 판터 전차를 상대로 3.6대 1의 킬레이트를 기록했거든요. 판터는 티거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더 자주 마주치는 강력한 전차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티거와의 교전은 어땠을까요? 서부 전선에서 미군이 실제로 티거와 교전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 내내 티거를 단 2대에서 3대 정도만 실제로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연합군 전차병들은 티거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티거의 88mm 주포는 사거리 2000m 이상에서도 셔먼을 관통할 수 있었거든요. 반면 셔먼의 75mm 주포는 어떤 거리에서도 티거의 정면 장갑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셔먼 전차병들은 측면이나 후면을 노려야 했죠. 이 압도적인 화력 차이가 티거 공포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전투 데이터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1944년 7월에서 8월 사이 미군 제2기갑사단의 한 전차대대는 독일 전차 및 돌격포와의 교전에서 전투 인원의 51%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전차의 70%가 파괴되거나 후송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손실의 대부분은 티거가 아니라 판터와 4호 전차 그리고 대전차포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티거를 아꼈고 판터와 4호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했죠. 티거의 설계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기동성을 희생하고 화력과 장갑에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무게 57톤, 전면 장갑 100mm, 포탑 장갑 102mm였습니다. 88mm 주포는 원래 대공포로 개발된 무기를 전차포로 개조한 것이었죠. 이 주포의 포구 속도는 당시 어떤 전차 장갑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티거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였거든요. 48개의 교차형 보닛 덕분에 무게가 분산되어 의외로 기동성이 괜찮았고 토션바 서스펜션과 쇼크 업소버가 결합되어 승차감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티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잡성이었죠. 기어박스 고장, 엔진 결함이 끊임없이 발생했거든요. 많은 티거가 적의 포탄이 아니라 기계 고장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게다가 너무 무거워서 대부분의 다리를 건널 수 없었죠. 초기형은 4m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도록 특수 스노클 장비를 갖췄지만 설치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연료 소비도 엄청나서 125갤런으로 고작 72km에서 120km밖에 못 걷거든요. 생산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티거 한 대를 만드는데 25만 라이히스마르크가 들었는데 판터는 그 절반이었죠. 노동시간도 30만 글라워가 소요되어 판터의 거의 2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1942년 4월부터 1944년 8월까지 단 1354대만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공장도 헨셸 한 곳뿐이었습니다.
반면 셔먼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성, 신뢰성, 대량 생산이었죠. 미국은 11개 공장에서 셔먼을 찍어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의 5만 대가 만들어졌거든요. 무게는 30톤으로 티거의 절반 수준이었고 콘티넨탈 엔진은 400마력을 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48km, 주행거리는 193km였죠. 정비가 필요하기 전까지 6,403층4km를 달릴 수 있었고 고장나도 승무원이 직접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셔먼의 초기 버전은 75mm 주포를 장착했는데 이건 독일의 3호 전차나 초기 4호 전차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판터와 티거에게는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먼저 17파운더 주포를 장착한 파이어플라이 버전을 개발했죠. 미국도 76mm 주포로 업그레이드했고 이 버전들은 독일 중전차와도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정면에서는 불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셔먼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미군 전차병들은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한 소대가 정면에서 티거의 주의를 끌면 다른 소대가 측면이나 후면으로 돌아가 공격하는 방식이었죠. 넓은 포위 기동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셔먼에게는 숫자라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티거 한 대를 파괴하려면 셔먼 5대가 필요하다는 신화가 있는데 이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전술과 상황에 따라 달랐죠. 1944년 말이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6mm 주포를 장착한 셔먼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텅스텐 코어 HVAP 탄약이 보급되었거든요. 이 탄약으로는 300m에서 판터의 정면 하부 장갑을 뚫을 수 있었고 200m에서는 정면 경사 장갑도 뚫을 확률이 25% 정도 되었습니다. M36 구축전차도 배치되어 90mm 주포로 독일 중전차를 상대할 수 있었죠. 게다가 연합군은 압도적인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벌지 전투는 셔먼의 진가를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독일군은 마지막 대공세를 펼쳤고 판터와 킹타이거를 대거 투입했거든요. 하지만 셔먼 부대는 방어선을 지켰습니다. 개량된 M4A328 EG8와 M4A322 전보가 활약했죠. 전보는 정면 장갑이 101mm로 강화된 버전이었는데 독일 대전차포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차병들은 이 전차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셔먼에 대한 악평의 상당 부분은 신화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론슨 별명입니다. 셔먼이 쉽게 불탔기 때문에 라이터 회사 론슨의 슬로건 언제나 첫 번째에 불이 붙는다에서 따왔다는 이야기인데 론슨이 그 슬로건을 쓴 건 1950년대부터였습니다. 전쟁 중에는 그런 슬로건이 없었죠. 초기 셔먼이 불에 잘 탔던 건 사실인데 처음에는 가솔린 엔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연구 결과 원인은 포탑에 보관된 탄약이었거든요. 피격되면 탄약이 폭발했죠. 이 문제는 탄약 저장 위치를 바꾸고 추가 장갑을 덧대서 해결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셔먼의 역할은 사실 대전차전이 아니었습니다. 셔먼은 다목적 전차로 설계되었거든요. 보병 지원, 기관총 진지 제거, 벙커 파괴, 야포 공격이 주 임무였고 75mm 주포는 이런 목표에 완벽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발사된 전차포탄의 80%가 고폭탄이었죠. 대전차전은 전체 교전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티거의 전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독일 선전 기계가 비트만 같은 에이스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연합군 전차병들이 그 공포를 퍼뜨렸거든요. 티거 공포증은 너무 심해서 파괴된 연합군 전차를 조사하면 실제로는 판터나 대전차포에 당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티거 탓으로 돌렸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도 이 신화를 강화했죠. 퓨리 같은 영화에서 티거는 압도적인 괴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은 모든 티거 생산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전체 전차 생산량은 연합군의 10분의 1도 안 되었거든요. 소련은 T-34를 5만 8천 대 이상 만들었고 미국은 셔먼 5만 대에 다른 전차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영국도 수만 대를 생산했죠. 독일은 티거, 판터, 4호 전차를 모두 합쳐도 2만 대가 안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결정한 건 개별 전차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생산력, 신뢰성, 보급, 제공권이었거든요. 티거는 뛰어난 전차였지만 너무 복잡하고 비쌌고 드물었습니다. 전선에 배치된 티거의 절반은 기계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었죠. 연료도 부족했고 숙련된 승무원도 부족했습니다. 반면 셔먼은 계속 굴러왔거든요. 고장나면 고치고 파괴되면 새 것이 왔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1945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거는 정면에서 셔먼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셔먼은 후면에서 공격할 수 있고 무엇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으며 오래간다. 운송하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다. 패튼은 핵심을 짚었죠. 전쟁은 실험실이 아니라 진흙탕에서 벌어지고 거기서는 작동하는 전차가 최고의 전차입니다.
1944년 12월 17일 독일 푸펜도르프에서 벌어진 전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군 제2기갑사단이 독일 기갑부대와 맞붙었는데 양쪽 모두 보병이 포병 사격에 묶여 있어서 순수하게 전차 대 전차 싸움이었거든요. 독일군은 지형적 우위를 점했고 판터와 티거를 배치했습니다. 미군은 절반이 76mm 주포를 장착한 셔먼이었죠. 초반에 독일군이 우세했지만 미군은 계속 증원부대를 보냈고 369축 전차의 90mm 주포가 독일 전차를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이 물러났거든요. 쿠르스크 전투에서 티거는 빛났습니다. 1943년 7월 독일군은 소련의 돌출부를 제거하려고 대공세를 펼쳤고 티거 부대가 선봉에 섰거든요. 티거는 소련 전차들을 원거리에서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투는 독일의 패배로 끝났죠. 소련의 깊이 있는 방어선, 지뢰밭, 대전차포, 그리고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티거도 무력했습니다. 많은 티거가 기계 고장으로 전장에 버려졌거든요. 동부전선에서 티거를 가장 두려워한 건 소련군이었습니다. 스탈린은 25일 만에 Su-152 자주포를 개발하라고 명령했고 이 무기는 짐승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152mm 고폭터는 티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또한 85mm 대전차포를 배치했고 T-34에 85mm 주포를 장착한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IS마 이 중전차도 등장했습니다. 122mm 주포를 장착한 이 전차는 티거와 맞설 수 있었죠. 전쟁 말기가 되자 티거는 점점 더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독일 공장들이 폭격당했고 자원이 부족했으며 숙련된 승무원도 사라졌거든요. 1944년 8월 티거 생산은 중단되고 킹타이거로 대체되었습니다. 킹타이거는 70톤으로 더 무거웠고 장갑도 두꺼웠지만 문제는 더 심각했죠. 엔진은 티거와 같은 700마력인데 무게는 훨씬 무거워서 기동성이 형편없었습니다. 연료도 더 많이 먹었고 고장도 더 잦았거든요. 셔먼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활약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주력 전차로 사용되었고 이스라엘은 1970년대까지 개량해서 썼죠. 이스라엘군은 셔먼에 프랑스제 105mm 주포를 장착하고 디젤 엔진으로 교체해서 슈퍼 셔먼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차는 1967년 6.1 전쟁과 1973년 론키푸르 전쟁에서도 활약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셔먼을 오래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가동 가능한 티거는 단 한 대뿐입니다. 영국 보빙턴 탱크 박물관의 티거 131이죠. 이 전차는 1943년 튀니지에서 영국군이 노획한 것인데 완전히 복원되어 가끔 시연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티거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움직일 수 없거든요. 셔먼은 전 세계 박물관과 개인 소장가들에게 수백 대가 남아있고 많은 것들이 아직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티거는 더 나은 전차였을까요? 아니면 셔먼이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차는 진공 상태에서 싸우지 않거든요. 전쟁은 보급, 생산, 정비, 훈련, 전술 제공권의 싸움이고 그 모든 면에서 셔먼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티거는 1대1 대결에서는 거의 무적이었지만 전쟁은 1대1이 아니었죠. 셔먼은 충분히 좋은 전차였고 압도적인 숫자로 나왔으며 고장나지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 미군 전차 승무원 출신 참전용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맹수는 총에 맞으면 죽는다. 하지만 이 맹수는 우리의 총을 튕겨내며 우리를 사냥했다. 티거는 분명 맹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맹수 한 마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수천 마리의 늑대로 이기는 거였거든요. 셔먼은 그 늑대 떼였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